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들썩거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 저희가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것이다. 어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타났고 이게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오히려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탄력이 높아지면서 코스피는 0.27%, 코스닥도 1% 내외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하루 만에 시장이 바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잘 골라야 할 것인가?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그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섹터나 종목이나 관련된 업종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것을 보면 1월에 코스피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이제 2월에는 코스피의 시세가 좀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소외받았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또 많은 종목들 릴레이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증시 파워 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각각 10개,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해드릴 겁니다. 90초 안에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잘 골라가실 수 있도록 종목들 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송재훈 전문가 그리고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뵙고요. 네. 송재훈 전문가님도 잘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일단은 첫 번째 두 분이 가지고 오신 5가지,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 처음 공개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훈 전문가의 픽은 상신 EDP를 시작으로 테스, 위메이드, 컴텍 시스템, 유니언 머티리얼을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FP는 SK스퀘어, 풍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삼성물산, GKL 이렇게 10가지가 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분이 가지고 오신 5가지, 총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초 안에 한 종목씩 저희가 빠르게 요점만 간략하게 핵심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한번 잘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할 가격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이런 해결책들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잘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질문과 궁금증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오늘 송재훈 전문가님부터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가져온 종목 바로 상신 EDP라는 관련 종목입니다. 네. 누구나 알고 계시듯이 그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 GM CEO까지 원통형 배터리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큰 폭으로 판매량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전기차 수요까지 반사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주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최근에 10년간 40조에 이르는 그런 대거 계약을 했죠. 이런 공시 계약들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 시장들 2023년부터 25년까지의 수요를 예측해본 결과 연 성장률,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원통형 시장이 27% 이상이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단기 이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고점 기존에 작년에 나왔던 2만 원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수렴해서 내렸었는데 최근에 이런 패턴을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하죠. 저점이 올라오고 있고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 중간 가격 대략적으로 16,000 구간이 지지 구간이고요. 저는 이러한 모멘텀으로 기존의 고점이었던 2만 원 구간을 가볍게 돌파할 것이다라고 가격 전략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신 EDP 첫 번째 송재현 전문가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화려한 차트를 통해서 전략까지,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상신 EDP 첫 번째 종목. 다음은 윤여민 FP의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FP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 뭐 SK 스퀘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SK 그룹주 최근에 보면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순이익 적자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SK 스퀘어도 좀 실적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러한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 이미 지금 주가는 이런 부분을 좀 선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올해 특히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좀 주가의 반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동사의 어떤 현 주가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대부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뭐 자체적인 사업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순수 지주 회사의 경우이기 때문에 연결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도 주가와 상관관계가 좀 낮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반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향후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 실적보다는 적용되는 뭐 NAV 관련돼서 좀 대비 할인율이 좀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자사주 소각 3월달에 좀 이루어지고 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바닥을 탐색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윤여민 FP의 종목은 SK 스퀘어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첫 번째 종목부터 시간에 딱 맞게 오히려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알려주셨는데 꽉꽉 채워서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할까요, 송재현 전문가님?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테스요? 네, 맞습니다.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섹터 같은 경우는 IT 반도체 관련 업체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재료가 실제로 가장 큰 실적, 많은 영업이 누구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테스 종목인 실적 시즌 관련해서 실적 서프라이즈율이 가장 높았던 125% 이상이 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최대폭인데요. 현재 PER 같은 경우도 10 언더 이하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게 없어서 크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IT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AI 관련해서 AI 반도체 수급이 점차 늘어나면서 조금씩 업체 자체, 호황,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그런 턴 어라운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영업이익만 뭐 월 단위로 15% 이상 된다고 하니까 실적주를 찾는 분들한테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긴 하락세, 작년 뭐 여름이었죠. 그때부터 긴 하락 추세가 내려오다가 주요 구간이었던 이 17,000원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차 저항 구간이 21,200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10초를 남겨두시고 네. 송재현 전문가님이 말씀을 맞춰주셨는데
충분히 더 추가적인 내용 설명해 주셔도 돼요. 네네. 자, 다음은 유념인 FP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풍산을 좀 설명을 풍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그쵸. 이제 2월 2일 날 좀 신고가를 좀 찍었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글로벌 국위 가격 관련된 부분들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작년 10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라든지 구리 합금을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뭐 이제 군용이라든지 스포츠 탄약 같은 스포츠용 탄약을 좀 생산하는 있는 어떤 방산 업체이기 때문에 그 구리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리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작년 연말부터 좀 시작되고 있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해서 구리 수요에 대한 회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반등이 상당히 반갑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방산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방산 관련된 부분들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포탄의 수급이 모자르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뭐 포탄 수급이라든지 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방산이 유럽이라든지 중동으로 좀 어느 정도 저변이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올해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풍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풍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송지현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릴레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위메이드. 최근에 핫했죠. 며칠간 핫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어떤 이슈가 있냐. 미르엠이라는 최근에 게임이 동접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일단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런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과 최근에 과상화폐 위믹스 관련해서도 1,900원을 돌파하려는 기술적 분석과 수급이 나오면서 동시에 두 가지 토끼를 수급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상승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중동에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법인을 세운 바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고 하던데 이 게임까지 추가 출시가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인 성장성과 안전성 그리고 기존의 상폐 리스크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하셨던 부분들한테 그 부분이 해소됨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상승만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 분석상 차트를 체크해보면 바닥 다지기 패턴을 좀 깔끔하게 보여줬어요. 뭐 W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네. 식으로 바닥을 만든 이후에 122평을 상승 돌파하고 현재 지지 구간에 있습니다. 추가 상승폭은 기존 고점인 6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체크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좀 이걸 담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인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36,000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린다면 땡큐하고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최근에 다시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한번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념인 FP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100억 정도를 좀 이제 기록을 하면서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0%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을 좀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하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믹스 개선이라든지 판가 인상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호실적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호실적이 하락장에서 제가 볼 때는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호실적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제가 이어질 수 있는 좀 그러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실적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료라든지 운임 비용의 하락 구간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8,9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 뭐 전년 대비해서 26% 이상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이번에는 송재현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다음 종목은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챗 GPT다, AI다, 로봇이다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시장 전체를 주도하다가 그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이제는 AI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뭔가요? 바로 AI 반도체 분야고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이제서야 부각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서야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는 종목을 발굴 좀 해봤습니다. 콤텍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기존에 투자했던 부분, 나사 공급했던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아시아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콤텍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AI 테마미 그리고 챗 GPT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수급이 어디로 갈까라고 누구나 궁금하셨을 텐데 이제는 AI 반도체 분야에 한번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수급 자체가 들어왔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체크해 보면 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캔들상 몸통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기존의 고점이었던 870원 구간이 물량을 소화했다는 뜻이고요. 아직은 현재 구간을 물량 소화를 해나가는 중이다, 소화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린다면 700원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이고 추가 목표가로는 기존의 고점인 1000원 구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콤텍 시스템까지 송재현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윤여민 FP님의 다음 종목인데 삼성물산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다가 이 삼성물산 투자할 때 이 종목 안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잖아. 건설도 네. 있고 패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걸 삼성물산을 투자를 할 때 이런 사업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주사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물산 안에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식음, 뭐 바이오까지 정말 다양한 그쵸. 좀 섹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좀 지주사의 개념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주사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지분 가치 75% 이상의 좀 할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극단적인 저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삼성물산을 제가 볼 때는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적들이 나오는데 지금 섹터별로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전체를 봤을 때 매출액이 지금 10조 6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6,300억 정도 났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93% 이상 좀 성장을 했고 그 가운데서 건설, 특히 바이오가 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지금 뭐 상사라든지 지금 뭐 식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만 뭐 건설은 81%, 뭐 리조트는 160%, 바이오 같은 경우 169% 정도 성장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실적을 견인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은 이런 좀 섹터별의 실적보다는 결국은 뭐 지주사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금 보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추가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투자 가능성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극단적인 저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물산 뭐 지주사 관련된 부분으로 좀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갓의형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잘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주사 개념으로 뭐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갓의형님 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고요. 네. 누구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미국과 중국이 긴장 관계에 다시 놓여들었죠. 그 관련 미중 관련 테마주입니다. 일단 히토류 관련 방산 관련 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죠.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자체가 나 이런 정찰 자산이 있어 시위하듯이 미국 영공에다가 정찰 풍선 하나 딸랑 띄워놨어요. 그걸 조금 최근에 미국에선 심기가 불편했는지 F-22 스텔스 전투기를 띄워서 작전 수행 중이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조금 부각은 덜 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미중 관계가 이런 식으로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의 정찰 자산을 드러냈을 때는 바로 전체적인
종목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한번 치솟아 오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 체크해 보면 기존에 좀 끼가 많았던 종목이죠. 사실 한 번 오를 때 크게 올랐던 그런 테마주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작년 6월에 상승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패턴을 삼각 수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래량은 줄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위든 아래든 시세가 불출될 텐데 딱 거기 꼭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그런 국제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러 개 경쟁해 놓고 3,400원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언 머티리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갈등에 따라서 뭔가 반사이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유니언 머티리얼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유니언 FP의 또 5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저는 이제 GK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GK 요? 하겠습니다. 이제 뭐 카지노 섹터에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레저 산업 대비했을 때 카지노 사업이 좀 더 빠르게 터닝을 나올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작년 4분기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1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흑전에 대한 부분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978억 정도,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350% 지금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적인 부분들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3년 적자였습니다. 3년 적자에서 작년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레저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부분이 뭐 대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지노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좀 튈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좀 이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실적의 가시화 같은 경우는 뭐 올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승도 있겠습니다만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숫자로 확인되는 올해 하반기 정도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어떠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GK일까지 저희 한 10종목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투자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10시 2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 한번 정리하고요. 시장 상황은 또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국내외 실적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여전히 긴장감이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지수 추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445포인트 선을 현재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769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별 이슈 속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또 특징적인지 오전장 업앤다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음료와 주류 사업의 호조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주류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증권사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성장 속도가 시장 기대치를 웃돈다고 평가하면서 추정치가 또 추가로 상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올렸는데 기존 23만 원에서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오늘 리포트를 내놓은 나머지 증권사들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전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장 롯데칠성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오늘 음료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요. 현재 시각 주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은 2.12%가 오른 16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만 원도 돌파를 했었는데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테크놀로지인데요. SKI테크놀로지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여러 개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적자세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 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는 2분기까지 또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연간 판매량도 40%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하나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8만 4천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또 키움증권은 현재 저점을 통과 중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24년 그리고 25년까지는 또 판매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가는 10만 4천 원까지 크게 올렸습니다. 자, 그럼 SKI테크놀로지 현재 시각 주가 추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 넘게 오르면서 7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상승 탄력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현대건설 기계도 역시나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41%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는 환율 하락 그리고 물류비 상승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분석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KB증권은 목표가를 5만 7천 원으로 기존보다 2만 원 가까이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과 함께 업종 내 경쟁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기계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재 5.4% 넘게 내리면서 5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낙폭이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가 5만 6천 원대였는데 현재 5만 3천 원대까지 빠졌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10개 종목이 더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가지고 오신 종목 나머지 10개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종목들 목록 보겠습니다. 송재훈 전문가의 픽은 금강철강, LG에너지솔루션, 캔코아에로스페이스, 대동, LGU+, 5가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FP의 픽은 현대일렉트릭, 제일기획, 에어부산, LX인터내셔널, PSK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질문 주시죠.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 릴레이 이어갈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 라이브의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매수 가격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데일리온의 이 송재현 전문가와 함께 더 투자 정보를 알고 싶다, 주식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TV에 QR코드를 체크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함께 입장을 하셔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주식 정보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송재훈 이렇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QR코드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으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릴레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광철강이고요.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연초에 순환매가 일어났었는데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냄비 근성 때문인지 지금 다들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아직도 심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 조금 미국에서 완화됐다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원자재 수급부터 현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현재 보여지는 게 철강 업종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그 원자재 단가를 한번 여러 가지 시세를 조사를 해봤었는데 톤당 단가가 열연 제품이나 도금 제품 자체가 기존의 2배 이상.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사람을 못 구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2월에 철강 가격 인상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원재료 수급 그리고 유통망에서 결제 지연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동안 그래서 모멘텀이 주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급망 유통과 가격 상승 이슈 때문에 현재 상승을 딱 대기하고 있는 차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작년에 고점을 찍었던 13,000원 구간에서 많이 빠졌죠. 대략적으로 바닥을 찍어준 게 6,000원 구간 테스트를 해줬고요. 현재 지지 구간 6,240원이 좀 메인 지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서는 좀 길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를 좀 갖고 있다,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있는데. 네. 네, 좋습니다. 금강철강 들어봤고요. 다음 윤여민 FP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일렉트로닉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현대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예,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6,7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12억 정도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흑전으로 좀 돌아서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매출 증가로 인해 서프라이즈가 좀 기록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18%나 상회하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좀 신규 수주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100만 달러가 좀 기록을 하면서 뭐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좀 급증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작년 전체 토탈로 보게 되면 수주 잔고가 지금 이제 600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가 올해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주와 관련돼서는 지금 중동에서부터 시작됐죠.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가 좀 발주가 시작됐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수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북미에서 또 연초부터 뭐 970억 정도 되는 이제 대규모 수주가 좀 달성된 부분, 여기다 뭐 수주, 그다음에 전력기기까지 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송재현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가져온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많이 갖고 계시고 애증이 있다고 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영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에서 그 스타트업 기업이 작년에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파산 당일 밟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미국 시장
진출까지 현재 성장성 측면에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끼리 서로 MOU를 하는 부분을 저는 처음 보는데 하나그룹과도 특화 배터리 개발 관련해서 MOU를 최근에 1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요. 전체적인 중장기적으로 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경기 침체, 현재 증시를 누르는 그나마 저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풍부한 수주 물량을 갖고 있고요. 추가적인 시장 2025년까지의 120% 이상의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주로서 추가 상승분 그리고 이제 실적부터 주가가 턴하는 대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차트까지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지지 구간이 46만 원 구간인데 기존 고점까지 6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폭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진 종목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인데 이번에도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일기획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제일기획을 약간 배당주 성격으로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건지 뭐 전반적인 걸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배당주 관련돼서 2024년까지는 뭐 당기 순이익 60%까지도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2024년까지는 배당 성격으로 투자도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가 자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살짝 좀 많이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이제 광고에 대한 물량이 줄어든 부분들 아무래도 기업이 어렵다 보면 일단 광고 물량부터 줄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 실적 상당히 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올해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가 뭐 실질적으로 디지털 광고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어떤 실적 전망이 좀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지금 매출 총이익 보게 되면 한 1조 6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3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년 대비 그래도 한 자릿수 이상의 좀 성장세는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산업의 커지는 부분들 여기 AI와 좀 연관이 되면서 저는 광고 업계에도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까지도 좀 강력하게 보일 것으로 저는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투자 포인트는 있다. 여기에 좀 비유기적인 성장을 해서 M&A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일기획 확인을 해봤습니다. 배당주 성격으로도 봐도 좋고 좀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송재현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다음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 아주 이름이 길죠. 네. 기존의 위성 우주 테마 관련주로 속해 있고요. 최근에 이슈였죠. 스페이스X하고 원앱이 국내 상륙을 한다. 그래서 대용량 커버리지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재개한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위성 우주 테마가 들썩였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은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위성 우주 테마 자체가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약 1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8천억 원 가까이 투자한다는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2년차 때 가장 많은 정책과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욕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은 잊어먹었죠. 하지만 지금도 지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하고 위성 테마는 계속적인 매출세는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시전이죠. 지금 실적을 봤는데 서프라이즈율이 115% 이상으로 전년도 적자에서 이번 연도에 흑자로 성공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돌아섰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차트 보시면 뭐 16,000원 구간, 기존 고점 구간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PER 대비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아직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다. 저평가 구간이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지지 구간이 14,700 구간에 있는데 조정 여기까지 준다면 충분한 매력적인 그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상승폭 2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봤고요. 다음 윤여민 FP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LCC 업체 중에 하나죠. 지금 에어부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예,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작년 4분기 혹은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터닝 어라운드가 좀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실적에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가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23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5% 이상의 좀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성이 높죠. 그 일본 쪽이라든지 동남아 노선이 아무래도 좀 연초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높은 이제 이 노선을 중심으로 한 좀 재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인천발 신규 노선이 지금 11편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본뿐만 아니라 뭐 신규로 이제 일본을 관련된 또 다른 여행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항공편 같은 경우도 2대가 좀 신규로 들어오면서 좀 중장거리 운행에 좀 적합한 이런 항공을 좀 도입을 하면서 결국 수익성 위주였던 노선 운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뭐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힐 것이라는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존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LCC 쪽에서 에어부산 같은 것도 충분히 같이 볼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으로 LCC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이라는 종목이고요. 대동. 기존에 농슬라다, 그다음에 K 농기계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기계 관련 종목이죠. 일단은요, 미국 시장 자체에서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매출 자체를 한번 보면요. 이번에 1조 원 클럽에 입성했다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1,000조 가까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그리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출 증가세, 영업이익 호조가 난다는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스윙으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매력적인 종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차트 체크해 보면요. 지금 뭐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네.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다. 뭐 상향 채널링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기술적 반등 구간, 기존의 고점 19,000원 구간에서의 반등 구간 보여주시는 게 15,500원까지는 추가 상승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지 구간은요, 좀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매력적인 구간이 18,000원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동 매수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냐민 FP의 9번째 종목이네요. 네, LX 인터내셔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좀 주가도 약간 드라마티컬하게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작년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으로 해서 석탄의 어떤 트레이딩 수혜를 강력하게 좀 받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 9월 한 중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우상향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좀 에너지 원자재 관련된 어떤 대란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늦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이미 이런 부분을 좀 선반영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작년 실적 전망치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19조, 영업이익은 1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전년 대비해서 55%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올해 실적을 좀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구간에 좀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배당락과 관련돼서 좀 주가가 좀 한 차례 또 이제 급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 회사에 좀 어떻게 보면 올해 먹거리가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분야 핵심 사업자로 지금 변하려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사업과 관련돼서 2차 전지 전략 광물에 좀 집중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또 신재생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신사업에 따른 모멘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 송재현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꽤 왔네요. LG U+ 이야기 드릴 건데요. 네.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쵸.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유선 분야인 IPTV 분야입니다. 누구 집에든 IPTV 잘 요즘은 안 쓰는 걸로 추가 신규 설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했던 부분이 매출 확대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2,800억 규모로 지금 집계되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무 구조에서 4분기
기존에 많이 나갔던 여러 가지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지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탄탄해졌다,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이 점점 이제 바닥에 다 왔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PER 하단 밴드 구간에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는 바로 나오진 않더라도 이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체크해 보면요. 기존에 저점 구간이었던 10,000원 구간이 메인 지지 구간인데 대략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매수세는요. 1,500 구간이고요. 점점 우상향하고 이슈가 터진다면 기존 고점 1차 저항이 12,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랫동안 1년 동안 하락세가 지금 추세선을 벗긴 만큼 이제는 시작이다. 바닥이 다 왔다라고 논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U 플러스 하락 추세가 이제는 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FP님의 마지막 10번째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PSK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PSK.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반도체 섹터 중에서 실적은 좀 좋지 않은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분기 작년 4분기를 보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32%좀 감소를 하면서 한 966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8% 정도 감소하면서 143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P3 관련돼서 지금 투자가 좀 이연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감소, 그다음에 수주의 감소보다는 결국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8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메모리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매출이 영업이익 전 자체는 좀 견고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P3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일러 팹까지도 지금 셋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PSK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수주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향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중국향에 대한 부분도 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1분기, 2분기의 실적보다는 하반기의 업황에 대한 반등을 좀 보면서 좀 이 종목을 좀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의 수주 공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이런 부분은 주가에 많이 녹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종목으로 PSK 반도체 관련 종목도 하나 포함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저희가 10종목, 20종목을 빠르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도 막 댓글로 달아주시고 관심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두 분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가장 그래도 관심이 가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 하나씩을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송재훈 전문가님은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 위성 테마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직 고점 같지만 이제 한번 뚫어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적정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4,000원 구간 한번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좀 짧죠. 13,4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 18,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송재훈 전문가님은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손절 라인 13,400원, 목표가 18,500원 주셨고요. 자, 윤여민 FP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꼽으십니까? 저는 에어부산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좀 모멘텀 많이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좀 추가를 해드리자면 네네. 연기금과 기간이 1월 내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매매 밴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가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 연기금이나 수급도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부산 오늘 두 분이 골라주신 탑픽 종목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이렇게 좋은 종목들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